안녕하세요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낙엽이 지면 다시 온다던 당신 어이해서 못 오나 낙엽은 지는데. 조영남 씨가 부른 낙엽은 지는데였죠. 낙엽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. 3등 완행열차 차창에 기대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픈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이죠. 가을을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고 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. 또한 가을을 노을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우리가 붙여지는 이 각 이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들에게 지어진 이름은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, 하늘, 땅, 우리들 사람, 이런 이름은 과연 언제 누가 붙여서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랬을까? 왜 이 가을을 가을이라고 그랬을까?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.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? 가을은 열매를 거두다라는 의미로 이 가을이 됐다고 하는데, 이 열매를 끊다, 열매를 따다 하는 것을 갓이라고 그러는 갓. 그래서 갓을 하다가 가을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, 추수하다라는 말을 그 남부지방의 방언으로 가실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쓰는 이 가을 추자, 이거는 벼화자하고 불화자가 합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벼가 익었다. 그러니까 가을은 가을추, 이렇게 한문이야 중국 사람들이 지은 거겠지만 그러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. 말 이야기니까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볼까요? 말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일 것 같아요? 엄마라는 말이죠. 엄마인데, 옹알이 할 때에 이 아기가 이 미음자 발음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미음자는 입안에서 그냥 웅웅 하다가 마 엄자는 못하고 마 하다가 누군가가 이게 말이라고 해야 되겠구나,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이것은 왜 추측밖에 못하느냐? 확실한 증거는 없냐? 없습니다. 왜?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. 글씨가 먼저 나왔다면 적어놨겠지만 글씨보다 말이 훨씬 앞에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추측성 영역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
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 우리 동양이나 서양의 아기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어에서 엄마를 맘이라고 그러잖아요. 독일에서는 몸, 프랑스는 마만, 중국어도 마마, 마미, 일본은 엄마를 오카상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는 마마, 모모, 뭐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. 태국에도 맴이라고 한답니다. 맴. 입술이 열리기 전에 입안에서 만들어진 소리 미음과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아기의 소리를 어원으로 하는 말. 그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부를 때 나오는 아기의 소리를 어원으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여기에 생각을 달리하는 한 가지 다른 이론이 있는데,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,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알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불쑥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,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지요. 무사히 그냥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게 있는 말도 있겠지만, 화복을 우지자지하는 이 말 때문에 말을 경계하는 이 경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. 옛날에는 인구도 적고 어디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할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, 한문이 만들어진 역사가 6천여 년 전이라고 하는데, 그 옛날에 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구시화지문, 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, 설시 참신도,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. 폐구심장설,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철에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,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음속에 알이라고 하니까 닭을 예로 들어볼까요? 계란이죠, 계란. 부화된 병아리는 이 암수 감별을 합니다. 또 거기에서 산란계와 육계로 또 분류를 하고, 여기에서 운명이 바뀝니다. 산란계로 선택받으면 잘 얻어먹고 알만 잘 나면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육계로 떨어지면 고작 30여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. 한 달쯤 키워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치킨 집으로 가고, 여러분 몸보신에 하기 위해서 삼계탕 집으로 갑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한 놈이 있는데, 그것은 순놈으로 태어나는 숲병아리. 얘들은 성장이 더디고 고기 맛이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감별 즉시 죽여 없앤다 그러는데, 참 잔인하죠. 근데 경제성을 따져서 이 감별료 이런 게 꽤 비싸다고 그래요. 계란값, 요즘은 계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
그걸 또 기르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것은 한 40일에서 50일까지 이렇게 그 축산농가에 보면은 며칠 관계에서 이 사료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한 4, 50일 살다가 삼계탕용으로 갑니다. 제일 팔자가 좋은 놈은 산란계. 잘 얻어먹고 알만 잘 나면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산란계가 뭐 알이야 물론 암탉이 낳는 거잖아요. 근데 수탉이 없으면 또 수정이 안 되니까 부화를 못 시키잖아요. 그래서 암탉 10마리에 수탉 1마리. 그 전에 어느 미국 대통령이 양계장을 방문했을 때 부부가 나눈 그 일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약간 곤란하고 뭐 힌트를 드리면 암탉 10마리에 수탉 1마리 10대 1의 비율이다. 이렇게 해서 두 부부가 설전을 벌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. 이 부화된 병아리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듯이 우리 입에서 부화된 말도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말로 무장된 사람들의 이 몸값은 천정부지입니다.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투자의 귀재라고 일컬어지는 워린 버핏, 미국의 5대 갑부라고 합니다. 근데 2008년에 세계 재력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그래요. 그 이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 것을 경매를 붙였는데, 오찬 하는 걸 경매를 붙였는데 45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50억이 좀 넘죠. 이게 50억이 요새 문제가 되잖아요. 이 사람들은 그 뭐 가진 공작, 무슨 뭐 가진 음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50억을 벌어갖고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데, 워린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50억을 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.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5억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,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불로초를 먹었겠어요? 뭐 평소에 먹던 대로 뭐 스테이크나 좋은 걸로 먹었겠지. 그게 고작 말 몇 마디, 뭐 투자에 관련된 좋은 몇 마디가 다겠죠. 그리고 향후 전망은 뭐 이러이러하다. 그리고 어느 기업계 뭐 어떻게 갈 것이다. 뭐 그게 50억이에요, 그게.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. 2006년에는 자기 재산의 85%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기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빌 게이츠가 거기에 또 일부 또 기부를 하고 뭐 그렇다는 뉴스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생활 태도는 굉장히 검소하다고 그러죠. 부자들이 대개 다 검소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, 부자가 괜히 됐겠습니까? 검소하고 근검절약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의 강연비도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.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기조연설 한번 하는데
불과 뭐 얼마 안 되죠. 시간적으로 따지면 40달러 약 4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미국 사회에서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20년 이상 낮 시간대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온 방송이니까 그 캐런티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우리나라도 무슨 시청률 많다고 누구 1년에 연간 뭐 얼마 준다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. 이 여자도 고수익 유명인 1위에 오르면서 미국 유명 인사 중 최고의 연수입을 달성했었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에도 유명 방송인들 뭐 저보다 훨씬 뭐 나이는 아래지만 유재석, 강호동, 신동엽 뭐 이런 분들이 출연료는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다. 이렇게 뭐 액수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왜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었느냐? 단지 입재간이 좋아서 말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시쳇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.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음 이의어가 많습니다. 동음 이의어.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.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감별력이 좀 있어야죠. 97년 그 IMF 때 대통령이 비서에게 야, 이 나라 꼴이 이게 뭐고? 하니까 비서가 예, IMF 때문입니다. 대통령이 IMF가 뭐고? 비서가 예, 국제통화기금을 말합니다. 국제통화기금 때문이라고? 그러면 국제통화 안 하면 될까 이가?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. 전화가는 통화와 움직이는 이 돈의 똑같은 통화죠. 그러니까 그걸 동음 이의어 말을 분명히 잘하고 잘 들어야 된다. 우리가 그냥 말 그러면 뭐 언어, 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친한 기르고 인간과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호스 타는 말 그것도 말이잖아요. 그리고 곡식을 측량하는 이 말 10마리 한감하잖아요. 근데 뭐 지금은 키로수로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말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식물에도 바닷물에도 크고 민물에도 크는 이 말이라는 풀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시는 장기, 윷, 바둑 뭐 이런 데 쓰는 거 군사로 쓰는 패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말뚝을 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마을의 준말로 또 말. 그리고 끝을 얘기하잖아요. 말. 주말, 월말, 연말, 뭐 1회말, 2회말,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9회말. 끝이라는 얘기죠.
그러니까 같은 말이 많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.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, 사람과 우리가 기르는 그 말의 속내가 비슷합니다.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환영 못 받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제가 놈자를 붙여보겠습니다. 이 말꼬리 잡는 놈,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. 누가 뭐 말하면은 꼭 그냥 꼬리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 화나게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, 그런 사람이 베베 꼬아가지고 말 허리 자르는 사람, 남이 얘기할 때 딱 잘라가지고 자기 말, 자기 주장하는 사람, 말머리 돌리는 사람, 말하다가 좀 불리하면은 뭐 그냥 돌려버려요. 말 바꾸는 사람, 이 거짓말 잘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말 잘 바꾸잖아요. 금방 하고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고. 그리고 말싸움 하는 사람, 이 말싸움은 이 남자들 많이 하죠. 술 한잔 먹다가 네가 울으니 내가 울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뭐 가끔은 죽이기도 하잖아요. 살인사건도 나잖아요. 그러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시려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마음은 말의 창고입니다. 그래서 사람의 태도, 즉 인품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어떠한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로 가늠됩니다.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자의 이 입구자는 입을 가리키기도 하고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인품, 품격에 쓰이는 그 품성, 품자, 입구자 3개 쌓아놓은 그 형상은, 즉 내가 사용한 말이 쌓여서 저의 품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의 형성이 기원전 6천년 전이라는 학설에 의할 때 기원전 사람들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최상위에 두었음을 유추하게 합니다. 우물에서 숭늉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팁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. 말을 잘하고 싶어서 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무슨 엉뚱한 말만 한다 이렇게 성질 급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많이 읽으세요. 책, 신문, 잡지 등등 많이 읽으셔야 돼요. 그리고 많이 들으세요.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죠. 소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. 요새 보니까 뭐 나라가 요소수인지 무슨 수소인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. 그것은 비축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. 그 인풋이죠.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. 어휘력을 발달시키려면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그게 가능하지, 저절로 되는 거 없잖아요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, 이렇게 어떤 분이
말씀을 했더라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. 감사합니다.